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박영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동네 재래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했고 이제는 은퇴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서 50대 중반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서 모두 결혼시켰고 이제는 손주들도 있어요. 제 일상은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에서 1시간 정도 걷고 때로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교실에 나가기도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을 가꾸고요. 남편은 주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노인정에 나가 바둑을 두고 옵니다.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14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남편은 일을 오래 못해서 87만 원, 저는 장사를 하면서 꾸준히 내서 5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 전에 월세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전세로 바꾸고 결국 매입한 작은 아파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라고 했지만 저희는 정이 들어서 그냥 이곳에 머물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시장도 가깝고 병원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요즘 너무 서운한 일이 많아서입니다. 특히 명절 때면 더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이 설날이나 추석에 집에 오면 반갑고 좋아요. 손주들도 오고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오자마자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요. 아들 내외는 39과 37인데도 마치 청소년처럼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딸은 35이고 사위는 36인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잠깐 연락 확인하는 거려니 했는데 밥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얘들아, 명절에 왔으면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엄마, 근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딸도 비슷해요. 엄마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거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 잠깐이 전혀 잠깐이 아니에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명절 전에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가족 모임이니까요. 요리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손주들 먹을 간식도 챙기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할 것들을 상상하면서 설레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모이면 다들 각자 휴대폰만 보고 대화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말을 걸면 네라고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이고 말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생각했어요. 재미있는 주제를 못 꺼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옛날 이야기만 해서 그런가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뉴스에서 본 이야기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영화나 드라마 얘기도 꺼내보고요. 그런데도 아이들 반응은 여전했어요. 아, 그거요? 네. 그리고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이 돌아가죠. 작년 설에는 정말 서운해서 나중에 따로 아들을 불러 물었어요. 너희들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재미없니? 그랬더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학원 일정도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더 속상했어요. 명절에 와서도 일과 학원 일정을 확인한다니 정말 쉴 틈이 없나 봐요. 한 번은 손녀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집에서도 맨날 휴대폰만 봐요. 6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아이들도 부모의 관심을 원하는데 어른들은 모두 작은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추석에는 실험을 해봤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소금을 2배로 넣었어요. 된장찌개에도 소금을 더 넣고 잡채에도 간을 세게 했죠. 밥을 먹을 때 누가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나 봤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들 휴대폰 보면서 대충 밥만 입에 넣었으니까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맛도 제대로 못 느끼면서 먹다니. 어떤 날은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2시간 동안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손주들만 가끔 할머니 이거 봐요라며 다가왔을 뿐이에요. 남편도 비슷한 감정이지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저 한숨만 쉬곤 하죠.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물었어요. 당신도 서운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지. 우리가 어쩌겠어. 체념한 듯한 남편의 말에 더 서글퍼졌어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걸까요? 대화가 사라진 세상이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희 형제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명절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날에는 용기를 내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좀 치우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아들과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긍했어요. 그래요, 엄마, 한번 해볼게요. 식탁 한쪽에 바구니를 놓고 모두의 휴대폰을 거기에 모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너희들 어릴 때 이야기해볼까? 아들이 5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어요. 아들은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어요. 딸도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식사 시간 동안에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다들 다시 휴대폰을 찾더라고요.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좀 더 계획을 세웠어요. 휴대폰 없는 시간을 더 늘려보려고요. 그래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샀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요. 또 가족 앨범도 꺼내놓고 옛날 사진들을 함께 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세상이 정말 그렇게 변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끔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요. 혹시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저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등록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끔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문자로는 답장이 빨리 오는데 정작 만나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딸과 카카오톡으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장 이야기, 요즘 관심사, 심지어 정치 얘기까지요. 그런데 정작 명절에 만났을 때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휴대폰 속으로 빠져들어갔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냥 휴대폰이나 봐. 어차피 애들도 다 그러는데.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시간에 각자 휴대폰만 보면 뭐하러 만나나요? 아이들이 멀리서 찾아오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 욕심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만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요. 경란이는 아예 명절에 음식도 안 한다고 해요. 애들이 와서 휴대폰만 볼 거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해. 그냥 나가서 먹자고 해. 미숙이는 더 극단적이에요. 난 휴대폰 가져오면 현관에서 다 걷어. 안 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선생님께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통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면대면 대화가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익숙한 방식이 다른 거라면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명절에 와서 휴대폰만 보는 게 너무 서운해. 1년에 몇 번 안 되는 만남인데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랬더니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무심했네요. 앞으로는 같이 있을 때 휴대폰 좀 자제할게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엄마. 사실 저희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안했어요. 식사 시간과 가족 게임 시간에만이라도 휴대폰을 멀리하자. 나머지 시간에는 필요하면 봐도 괜찮아. 아이들도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지난 명절에는 손녀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오늘은 휴대폰 적게 봤어요. 저랑 놀아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모두가 겪는 고민일 테죠. 저는 이제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가끔은 직접 만나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면서요. 올해 추석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예정이에요. 손주들과 함께 만드는 요리 시간을 계획했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휴대폰을 볼 수 없으니까요. 또 가족 사진 콘테스트도 생각 중이에요. 제일 재미있는 가족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옛것만 고집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저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족 간의 진심 어린 대화와 교류는 어떤 시대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아들, 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또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휴대폰이 있어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명절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평소에도 아이들과 좀 더 자주 소통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다들 바쁘다고 하고 만나기도 어렵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60세이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유튜브도 보고 아이들의 세계에 조금씩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함께 있는 시간에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가족의 정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너머에 있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이 되길 바랍니다.